자, 12단원 넓이와 적분인데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 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넓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죠? 적분을 한다는 건 요 x를 잘게 잘라, 그죠? 잘게 잘라서 요거 한도막 곱하기 요거의 높이, 요거 한도막 곱하기 요거의 높이를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로는 항상 양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잖아. 이게 양수인 이유는요, 이거잖아. 여기가 A고, 뭐, 이게 B고, 이게 C였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A부터 B까지 이거 fx의 dx를 하는 거는 B랑 A랑 뒤집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뒤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B의 A의 fx의 dx가 되는 게 이유가 뭐야? 작은 데서 큰 거 빼니까 다 마이너스가 붙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dx는 항상 양수입니다. 요 dx는 양수야. 이 dx는 양수야. 근데 함수 값은 이 그래프의 값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S1이고 이거의 넓이가 S2면 그죠?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1이라는 건 A부터 B까지의 fx의 dx가 되는 거고, 여기 fx 그래프라고 하면 S2의 넓이는요, 마이너스 붙이고 B부터 C까지의 fx의 dx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음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봅시다. 넓이는 첫 번째 구간 AB에서 fx가 양수인 경우요. fx가 양수인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럼 이게 넓이가 S고 이게 fx는 넓이라는 건 A부터 B까지의 fx의 dx를 해주면 되더라.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AB에서 fx가 음수인 경우요. 이 경우는 fx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넓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넓이라는 건 마이너스 붙여서 A부터 B까지 fx의 dx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함수값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함수값이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넓이는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줘야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경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S1의 넓이고 여기가 S2의 넓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넓이 S는 어떻게 주면 돼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의 dx로 해주면 구간에 따라서 한 개는 음수, 한 개는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고 나오겠죠. 그럼 전부 다 양수의 값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요. 얘는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dy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x축 사이 넓이니까 dx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얘는 dy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로 주로 줍니다. 그래서 구간 알파 베타에서 g의 y가 양수인 경우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부 다 이쪽에 있다라고 치면 이게 gy면 뭐 이게 넓이 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넓이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y의 dy를 해주면 여기 양수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겠죠. 구간 알파 베타에서 음수이면 g의 y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gy가.
그러면 여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여기가 넓이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의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y의 dy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 씌어서 나오면 되겠죠. 구간 A 알파 베타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뭐 어디는 양수고 어디는 음수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베타 알파에 얘가 S1 얘가 S2라고 하면 결국에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절대값의 gy의 dy를 해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x 대칭인 거죠. 역함수는 그래프에서 y는 x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가 2고 4고 여기가 뭐 1이고 4라고 하면 지금 여기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하고 더하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딱 잘라서 여기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냥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나오면 y는 x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두 곡선 사이 넓이. 두 곡선이 있으면요 위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간 AB에서 fx가 gx보다 크면 이거일 때는 위에 fx가 있고 뭐 밑에 뭐 gx가 있고 뭐 둘 다 이렇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얘는. 그래서 뭐 여기가 gx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그죠? 그럼 여기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 해줄 때 뭐 음수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됩니다.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gx의 dx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뭐 알파고 얘가 뭐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fy고 얘가 뭐 gy다라고 하면 y 기준으로는 gy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넓이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넓이는 어떻게 준다고요? 알파 베타의 fy-gy의 dy인데 얘가요 알게 모르게 여기 이미 다 쓰였어요. 그래서 뭘 뺀 거냐면 y는 0을 뺀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거죠. 얘도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마이너스 fx를 해준 이유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붙은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거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돼. 두 곡선 사이에 넓이만 구하면 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 이미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이게 y는 0을 뺀 거니까 얘는 위에 있었던 거고 y는 0에서 빼니까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 거고 쟤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만나는 점 찾아가지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할래요? 만약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얘가 fx고 얘가 gx야. 그럼 여기에서는 뭐에서 뭐 빼주면 돼? 위에 있는 fx에서 gx 빼주면 되죠. 여기에서는요. 위에 있는 gx에서 밑에 있는 fx를 빼준 걸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뺄 거야 적분할 때. 그럼 무조건 양수 나와.
그쵸? 넓이는 위에 있는 곡선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적분만 잘하면 뭐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주면 바로 그냥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 바로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보세요.